이곳은 완벽한 폐허. 그러나 2000년 전 번성했던 한 도시의 역동적인 삶을 간직하고 있는 폐허다. 수호신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은 베수비오 산이다. 베수비오는 화산이지만 1세기의 어느 날까지 1000년 동안 폭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마음씨 좋은 거인처럼 광물질을 뿜어내 주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 기름진 땅에 자리한 바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다. 폼페이의 시간이 멈춰선 것은 서기 79년 8월 24일. 운명의 그날도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이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여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폼페이의 부활은 기적에 가까웠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돼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발굴의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300여 년.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발굴을 체계화시킨 것은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였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는데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사체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이 건물마다 남아 있었다. 피오렐리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의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운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Quindi eliminando poi la cenere si ha l'esatta forma della persona, dell'animale ucciso dall'eruzione, come quello che possiamo vedere qui a Pompei in tanti e tanti ambiti. 최후의 그날을 증언하는 사체 캐스트의 발굴로 폼페이는 비로소 온전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운 화산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입과 코를 막은 채 앉은 자리에서 숨진 마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모습의 임산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은 개. 이 한 쌍의 연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재앙으로부터 달아내려 했던 애틋한 모습 그대로다. 비극적인 죽음도 이들 폼페이 연인을 갈라놓지 못했다. 함께한 마지막 그 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남은 것이다. 최후의 그날, 폼페이 연인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청춘을 구가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폼페이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 최후의 순간을 함께한 그들 연인이 살았던 폼페이는 나폴리만 연안에 자리한 로마 제국의 지방 도시였다. 나폴리만 위쪽 평원에 우뚝 솟은 이 산이 폼페이를 삼켰던 베수비오다. 겉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지금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베수비오산 동남쪽 기슭,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 유적이 폼페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통로와도 같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곧게 뻗은 도로와 즐비한 건물들.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로마 시대 전성기의 도시 문화를 오롯이 만날 수 있다. 옛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폼페이처럼 도시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은 또 없을 것이다.
Pompeii is an amazing window on the Roman world. Of course, we've got lots of archaeological sites and lots of texts that describe the Roman world. But Pompeii has an intimacy of detail that no other archaeological site can offer. And that's because of the way it was destroyed. The paradox is that the violence of a volcanic eruption preserves the site better than any other. 상공에서 보면 폼페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되어진 격자형 도시다.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 구조다. 도심 곳곳으로 연결되는 중앙도로는 큼직한 판도를 깔아서 만든 견고한 포장도로다. 마찻길 양옆으로 보행자용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곳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마찻길의 일정한 구간마다 이처럼 디딤돌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딤돌 주변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다. 달려온 마차가 디딤돌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흔적이다. 살아생전 폼페이 연인들이 오갔을 이 길을 따라가면 로마 시대의 살아있는 일상을 만날 수 있다. 갖가지 물건이 거래되었던 폼페이의 쇼핑 상가지고는 고대 도시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고대에는 의식주를 모두 자급자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이 같은 쇼핑 상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그동안 폼페이에서 발굴된 상점만 400여 개에 달한다. 폼페이 번화가에 해당하는 아본단차 거리. 실제로 이 일대에서 상점이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이곳은 여러 개의 화덕이 설치된 대리석 조리대가 남아있어 음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덕에서 즉석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이었다. 거리를 오가다 배가 출출해지면 폼페이 사람들은 이곳에 들러 금방 조리한 음식을 사 먹었을 것이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선 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 벽돌로 만든 대형 오븐과 맷돌이 있는 이곳은 꽤 규모가 큰 빵집이었다. 응회암으로 만든 맷돌에 구멍이 나 있다. 여기에 손잡이를 끼워 넣고 돌려서 밀을 빻은 것이다. 맷돌에는 노예가 직접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새나 말을 부려 돌리는 것도 있었다. 빵은 붉은 벽돌로 만든 가마형 오븐에 구웠다. 갓 구워낸 빵은 폼페이 사람들의 주식으로 팔려나갔다. 빵집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빵 굽는 오븐이 없는 서민들이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폼페이 서민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빵집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을 것이다. 어쩌면 최후의 순간 함께한 폼페이 연인은 이 빵집의 일꾼과 손님으로 만났을지도 모른다. 석고 캐스트로 남은 폼페이 연인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았고 만났고 사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상가 구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건물.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발굴 당시 건물 출입문 옆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어 그 단서를 제공했다. 건물 앞을 오가던 사람들이 오줌을 눌 수 있도록 놓아둔 항아리였다. 로마 시대엔 세탁을 할 때 오줌을 세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소 건물 앞에는 항아리를 놓아둔 것이었다. 이미 그 시대에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오늘날처럼 바쁜 도시 사람들을 위한 세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연인과 함께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폼페이 아가씨는 어쩌면 이 세탁소집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쇼핑 상가는 젊은 연인들에게 좋은 데이트 장소였을 것이다. 첫 데이트에 나선 빵집 총각은 이곳에서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프로포즈를 했을 수도 있다. 젊은 연인들을 유혹하는 새로운 상품과 흥정 소리로 폼페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아본단차 거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상징물이 있다. 마찻길에 새겨진 남근 형상이다.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남근 형상이 발견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에 이 같은 남근 형상을 만들어 둔 걸까?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halluses have been found in Via dell'Abbondanza,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has pointed in two directions. One, that they are signs for where brothels and prostitutes might be found. This seems a little unlikely now because we know in Roman society that the phallus is a sign of good luck, and it's more likely that they were put in the place in the pavements and on shops to bring luck to the shopkeepers.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폼페이는 지중해의 국제무역 도시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성문 밖은 국제무역선들이 닻을 내리던 항구였다. 지중해의 해상무역선들은 인도와 중국까지 나아가 동방의 진귀한 사치품을 수입해왔고 폼페이는 동서양을 오가는 국제무역상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중개 거점 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Traffici con Alessandria d'Egitto e con l'Oriente ellenizzato erano all'ordine del giorno e grazie al mare ricchezze da ogni dove arrivavano a Pompei.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폼페이엔 재벌급 부자들도 많았다. 저택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12식 기둥들만 봐도 그 자체로 웅장하다. 신비의 저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집은 90칸짜리 대저택이다. 저택 출입구의 통로를 지나면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중앙홀이 나온다. 아트리움 주변은 60여 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고 뒤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저택의 구조는 로마의 전형적인 주택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저택 내부 장식도 화려하다. 특히 그 시대 대유행한 것이 프레스코화 장식이었다.
젖은 석회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려내는 프레스코화는 부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사치였다. 신비의 저택에서 발견된 이 프레스코화는 디오니소스 추종 의식을 묘사한 연작 벽화로 폼페이 레드라 불리는 진홍색 바탕에 실물 크기의 인물을 대담하게 표현해 놓아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폼페이 부자들은 사치와 낭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겼다. 저택에선 자주 성대한 만찬이 열렸고 연회장에는 을에 이런 카우치가 마련돼 있었다. 부자들은 카우치에 누워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다 먹지 않고 남겨서 버리는 것이 당시 부자들의 미덕이었다. 폼페이 한 저택의 식당 바닥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화다. 실제로 먹다 버린 포도송이와 게다리 등 사치스런 식사의 흔적이 잘 묘사돼 있다. 폼페이에서 열린 한 연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벽화다. 한 남자가 다른 손님들 바로 옆에서 토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연회에선 이처럼 구역질하는 손님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 깃털로 자신의 목을 간지려서 먹은 음식을 토해낸 다음 또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Pompeii has, like other cities in the Roman Empire, has a lot of inequality. The rich have by far the majority of the wealth, and this is seen by they have the large estates outside the city, and also through their position in society. And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they are the people who decide what should happen in the city.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의 빈부격차는 컸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비극은 없었다. 로마 제국의 도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겐 시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토 안보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수도 로마에선 황제의 이름으로 빵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식량 배급 정책을 실시했고 폼페이 같은 지방 도시에선 부유한 지도층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There is no state bread distribution in Pompeii, but we have evidence that the rich people made bread distributions. There is a fresco of a seated man in a toga giving bread out to people who are much more poorly dressed than himself. I think that this is actually a bread distribution by somebody who is a magistrate, someone who is a rich person in Pompeii. The reason they do this is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social position and maintain their position in terms of politics in society, where they make the decisions, have the wealth. 폼페이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것은 기원전 90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력에 의존하던 제국의 통치 전략을 변화시켰다. 점령지에도 수도 로마와 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해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폼페이는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로 바뀌었다. 폼페이 길가에 설치된 수도는 당시 로마의 도시 문명 수준을 보여준다. 지금도 사용하는 이 수도가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공공수도라면 믿어지는가. 이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그 시기,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이 같은 공공수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개발한 놀라운 공학적 산물이었다. To bring the water, it is necessary to have some canals with a regular slope, but this is only an ideal situation because the country is very different with valley, mountain and so on. So it was necessary to create some gallery somewhere and other part a kind of bridges. And these bridges were very, we can see everywhere in the countryside still working in certain time that are called aqueducts. 로마 수도교의 기본은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을 고산지대의 수원지에서 도시로 운반하려면 일정한 경사도와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로마인들은 계곡이나 강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는 수도교를 놓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당시 로마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교 유적이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개발한 아치 기술을 이용해 웅장한 규모의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수로를 놓았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 지붕을 덮어 맑은 물이 흐르게 했다. 이 물이 로마 시내 350km에 달하는 수도망을 이루었다. 그것은 문명의 혁신을 이룬 대사건이었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도 곧 로마식 공공수도가 설치됐다. 폼페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수도는 분수형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맑은 수돗물을 흐르게 한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중시한 로마의 도시정책은 폼페이에 그대로 이식됐다.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로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들도 함께 들어갔다. The Romans had a very strong sense of the state, and their word for the state is res publica, public property. It's what everyone shares. And the public is the people. The populace is the public. And it's all the citizens. And every Roman city assumes that the citizens are important people and you provide facilities for the citizens. The aqueduct is a very good example of something provided for all the citizens. 폼페이 가장 높은 지대에 기발한 시설이 있다. 수도교를 거쳐온 물을 저장하고 통제하던 급수 탱크 시설이다. 여기서 물은 세 갈래로 나뉘어 공급됐다. 각각의 수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수도용과 공중목욕탕용, 그리고 부유층이 돈을 내고 설치한 개인주택으로 가는 수로다. 가뭄이 들어 식수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부자들의 개인용 수도를 끊었고 다음은 공중목욕탕. 하지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공공수도는 마지막까지 흐르게 하는 것이 로마의 수돗물 공급 원칙이었다. 로마식 공공성은 도시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폼페이 중심가의 이 공중목욕탕은 세계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로마식 목욕탕으로 미학과 과학이 어우러진 걸출한 건축물이다. 웅장한 규모의 목욕탕 내부는 벽화와 조각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꾸몄다. 둥근 도움식 천장엔 유리창을 달아 햇빛으로 자연 채광을 했다. 천장과 벽면에 있는 겹겹의 결은 수증기 방울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건축적 장치다. 물방울이 맺히면 이 결을 따라 벽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로마인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처럼 화려하게 만든 것일까? 로마 시대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만 씻는 곳이 아니었다.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시설이었다. 공중 목욕탕에는 식당은 물론 휴게실과 체육관 등 갖가지 문화 시설이 구비돼 있었다. 목욕탕 이용에는 신분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친 폼페이 사람들은 누구든 이곳에 들러 게임도 하고 안마도 받으며 쌓인 피로를 풀었다. 이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로마식 문화 생활을 누리는 사교의 장이자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Baths in Pompeii were a place where the community went to get clean, to exercise, and also to develop a sense of being Roman. These were places where you can find them throughout the Roman Empire.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폼페이 도시구조에도 구현돼 있다. 중심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자. 폼페이 심장부에 해당하는 포럼 구역이다. 포럼은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인 로마식 중앙 대광장으로 로마의 도시 문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이곳엔 대리석으로 마감한 화려한 기둥들이 남아있어 과거 웅장했을 광장 회랑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늘어서 열주식 회랑을 이루며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다. 수도 로마의 포럼처럼 이곳 역시 로마식 삶의 바탕을 이루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 층 높이의 열주식 회랑이 중앙의 광장을 감싸듯 에워싸는 직사각형의 닫힌 구조다. 그러나 광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독립성과 개방성을 두루 갖추었다. 도시의 주요 시설들은 광장을 정점으로 들어섰다.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는 광장 북쪽에는 3명의 로마 신을 모신 카피톨린 신전이 위치한다. 광장 서쪽에는 로마 시대 법정에 해당하는 바실리카 건물이 있다. 그 사이에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광장 남쪽에는 시평의회 등 행정기관이 자리 잡았다.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이 광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광장은 폼페이 시민들이 로마식 삶을 구현하는 공적 활동의 장이었다. The Forum is a characteristic space of all Roman cities. In Pompeii, we have evidence that people went to the Forum to go to markets, to go and read notices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and to find 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public life of the city. It's a place of law courts, for example. But fundamentally, it's also the place where people elected, and it's a place of elections, and it's where the city council meets. So this is where the community meets in public, and the community makes decisions in public. I will not make empty promises to you. I will not. 해마다 3월이면 폼페이 중앙대광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My only desire. 도시 행정을 책임질 집정관을 시민의 손으로 뽑는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A state on the slopes of Vesuvius, and a mansion here in Pompeii. As a 집정관에 reward. 출마한 후보자들은 광장에서 정견을 밟히고 한 표를 호소했다.
My fellow 당시에는 로마 citizens, 시민권을 my 가진 people. 1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있었지만 I am no stranger. 여성들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 홍보에 나섰을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다. Introduce myself to you. In Pompeii, they had elections every year, and we can see the traces of it because the walls, the public walls of the streets, are plastered with advertisements. People putting themselves up for election, put their names up in big letters. 당시 선거 열기를 보여주는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이 건물 벽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폼페이 집정관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이름이다. 후보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무리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도 시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불가능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다. 그것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또 로마를 세계의 제국으로 만들어준 힘이었다.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이들 폼페이 연인도 그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Roman society in the 1st century AD put a real emphasis on the public, which is quite a contrast to the later Roman Empire when things were becoming much more private. The emphasis on public is what probably makes the strength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도시답게 폼페이는 더없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운명의 그해 8월이 왔다. 폼페이 특산 포도의 수확철인 이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갓 빚은 포도주는 연인들의 가슴을 더욱 달뜨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밤, 어쩌면 이들 폼페이 연인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첫 키스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밤이 그렇게 가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The eruption of Mount Vesuvius takes place in two phases. First, there is an explosion, and the explosion, which has the force of an atom bomb every couple of seconds, it's absolutely enormous. It drives a column way up into the stratosphere, about 3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from that column rains down a fine rain of tiny little pebbles of pumice.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And in the second phase, that column collapses, creating pyroclastic surges. And it's the pyroclastic surges that ultimately kill people. The bodies in Pompeii are very often found above the blanket of Lapilli. They thought they could escape, and then the pyroclastic surge hit them.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류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르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섰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에 오늘이 있다. 카메라 불러 돌려서? 오케이, one more time.